할머니, 할아버지 싫어하는 어디 저거?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걸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돈가스 스토리. 네, 스토리. 아, 네, 스토리. 네. 갑자기 나 이렇게 하면 또 말 못해. 저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입사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직원들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구점에서 뭐 이거 언제 돼요? 뭐 얼마예요? 그럼 저 뭐 10일날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희 전문의한테 물어보면, 아니 공장장님한테 물어보면, 야 지금 주문해가지고 10일날 돼? 20일 더 기다리라 그래. 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공장장님 이거 10만 원이면 너무 비싸대요. 좀 깎아주세요. 야 걔네들 만들어 봤대?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 더 이상 못 깎아. 우리 잠깐 뭐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아니면 뭐 배송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 뭐 이런 거 바꿔봐. 바꿨으면 어땠어요? 이런 얘기하면 왜 안 되는지 되게 신기한 건 대표님 너무 신기했던 건 그들은 왜 안 되는지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저는 이러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인 거고 그들은 왜 안 돼요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괴리감인 게 저는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군대에서 소위 한 명 새로 온 거지. 아, 병장들과 부사관들끼리 요즘을 만들었는데 소위 하나 와서 그쵸.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밥에다가 설사 타는 거랑 똑같은. 저는 소위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회사 와가지고 하라고 할 때 진짜 전화 받고 그때 이제 ERP도 없었을 때니까 막 수기송장 쓰고 주문 들어온 거 막 스프링 노트에다 쓸 때인데 가구점에서 전화하면 이제 막 욕 가대기를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그런 것들조차도 왜 안 되는지가 너무 명확했어요. 중요한 건 왜 안 되는지가 명확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400에 1,200짜리 막 그 무거운 합판이 재단에서 왜 안 나오는지 포인트에서 왜 안 나오는지 상차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차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들한테 대부분 문제를 얘기하면 약간의 답도 있어야 되고 해결책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점을 들었고 가구점에서 내가 일할 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다 보니 굉장히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결정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제 성격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떤 방식? 어떻게 하는? 그게 어느 날 막 격리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팩스로 온 거예요. 경희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 경영학과 뭐 경영한 학점 이수? 근데 그때도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공부를 안 하다 보니 이런 데 가도 되나? 전문대만 나왔는데 나는 이런 것도 안 했고 막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했는데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제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여가지고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 신랑은 이제 현장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뭔 의견 얘기하면 다 안 되는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안 돼. 근데 그는 왜 안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선 그냥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저희 신랑이 그냥 해봐. 뭐 어때 해서 근데 나 가다 적응 못하면 어때 했더니 뭐 그냥 때려치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정말 너무 쿨하게 얘기해줘서 2년 5개월을 근데 저 그때 100일도 안 된 딸내미 있었거든요. 이제 옹알 이제 그나마 수유 안 할 때 근데 저희 신랑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에 가서 밤 6시에 끝난 토요일 일요일 육아를 혼자 극방 육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신랑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저 2년 반 동안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희 신랑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지금 다시 공부한다고 하면 이제 그만하라고는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다시 간다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또 둘째도 있었으니까 둘째를 또 낳았으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이제 마케팅 얘기 나오고 타겟 얘기 나오고 막 직원들한테 막 뭐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때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인정을 받지 않고 제 자리를 조금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성과에 되게 목말랐어요. 제가 뭐 하나 하면 진짜 성과가 나왔고 그 성과를 같이 따라와준 직원들 그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얘기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창피한데 굉장히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면 나 오늘 어디 교육받으러 가라고 얘기해요. 예전엔 얘기 안 했거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나 여기 교육받으러 가. 그럼 대표이사 되신 다음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됐나요? 성과 얘기해서. 저는 원래는 저희 회사가 재작년에 400억이라는 최고 매출 찍었거든요. 재작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년 꽉 채웠으니까 내년 6년 차인데, 한 3년까지는 매출이 계속 올랐고요. 코로나 끝나고 딱 2년 차 지금 30%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B2B라는 가구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대출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코로나 사고 나서 이율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들 막 원부자재 들어오는 업체들 막 150억 막 대출 받고 막 10억 대출 받아서 막 부도 나고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저희 회사는 다행히도 30% 매출 떨어져도 대출이 저희가 400억 매출 찍고 지금 한 300억 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출이 4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4억도 원금 다 갚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금방 갚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저는 솔직히 업무 문화를 그러니까 업무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문화를 굉장히 2년 동안 미친 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노션이란 거 막 도입하고 저희 팀원들 페이지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처음에 그거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엑셀 파일에서 그걸 다 옮겨야 되고 모르는 노션 툴에다가 넣어야 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노션 없으면 일 못해요. 그리고 ERP 도입하고 막 폐쇄물 하면서 가구점에서 막 전화 주문, 팩스 주문했던 거 70%가 다 ERP로 전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 문화를 저는 2년 동안 왜냐면 되게 배부른 얘기인데 매출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없었어요. 계속 20년 넘게 매출 상승 계속됐던 회사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물건만 만들어야 했던 회사니까 관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관리에만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매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서 조금 많이 제 자리를 잡히지 않았나? 직원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은 또 어떤 대표님 잠깐만 인터뷰. B2B 얼마? B2C 얼마? 딱 이 정도 하겠다. 약간 이런. 저는 원래 조금 따진 거는 이제 30% 매출이 떨어졌으니 B2C에서 그 30%를 매출을 좀 달성하는 게 제 원래 목표인데 내년에 그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제 첫 번째 목표는 매출액 30% 떨어진 걸 B2C로 메꾸는 게 제 원래 목표예요. 첫 번째 1단계 목표는. 이런 거 질문에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제 원래 1단계 목표는 B2C를 했을 때 목표는 그거였어요. 나의 떨어진 30% 매출을 B2C로 메꾸는 거. 그렇다면 저랑 친해지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대표님이라고 해요. 저희 조카한테도, 야, 우리 상위 1%가 계셔. 그 원래 페이스북 안 하지? 페이스북, 이모 이거 페이스북이야. 근데 바로 페이스북 보더니 인스타 검색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페이스북이 고인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두랑 위챗에 최적화돼 있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SNS는 인스타를 정말 메인으로 쓰고 서브로 이제 틱톡. 가이드랑 틱톡은 사실 제 또래의 느낌으로는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아, 중국 내에서 그렇구나.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선 틱톡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제 동생이 정말 3살 어려요. 근데 제 동생 친구들은 또 틱톡 쓰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요즘 카톡 많이 안 해요. DM만 써요. 맞아요. 맞아, DM을 해요. DM해요. 우리 아들 DM. 저번에 아, 우리 아들한테 요즘 카톡 안 해. DM을 보냈더니 아빠 카톡을 누가 봐 DM을 보내. 제 딸도 근데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들 인스타가 주소를 내가 몰라. 근데 요즘에는 번호 안 따요. 인스타 따요. 맞아요. 인스타 주소 알려달라고. 인사해가면서 명함을 요즘에 그 처음에 인사 아. 하는 게 인스타.
인스타 계정 뭐예요? 그걸로 친추하고 소개팅해도 이해할게요. 소개팅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인스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TV나 이런 거 보고 아. 그다음 DM하고 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하고. 네.